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전으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한전 가고 싶으시죠? 자, 한전 NCS가 고민이실 텐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송전하듯이 그냥 쭉 합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일단 분석부터 한번 해보죠. 한전 NCS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전 NCS 준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존과 출제 경향이 변했는가? 아니에요. 기존에 나오던 대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난이도가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출제하는 대행사가 바뀌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고민할 게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준비할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이 나올지 제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걸 분석해 보면 의사소통은 그냥 비문학 독해.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게 단어 문제들하고 어법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재앙이죠. 얘네들은 범위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게 조금 많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빈도가 조금 높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수포자들의 적이죠. 응용 수리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자료 해석이었어요. 자료 해석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료 보고 연산하는 거 그리고 자료 진입 판단하는 이 자료 일치 문제라 그러죠.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그냥 문서 보고 막 조건들이 나오고 조건 추리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리고 논리 퍼즐 문제, 명제라든지 참거짓이라든지 뭐 참거짓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뭐 배치 문제, 뭐 자리 배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적화용이라고 불리는 그냥 이제 피셋형이죠.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됐고 드물게 이제 모듈형도 출제가 됐고요. 딱 요 정도입니다. 이 직전에 이제 고졸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형 변화가 없었어요. 나오는 문제의 유형 변화는 없었고 비중만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뭐가 좀 많이 나오고 뭐가 좀 적게 나온다 이런 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고졸 채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졸 채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6월 달이었죠. 7월 달이었죠. 7월 달에 시험 후기 이제 최종 합격자 후기를 살펴보면은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어휘 속담 문제가 6문제였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어휘 속담 문제, 저기 어휘에 이제 어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늘어난 이제 빈도죠. 근데 대졸도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응용 수리 문제가 6문제였다. 기존에 뭐 한 3, 4문제 나왔던 건 이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 이것도 이제 고졸 채용이기 때문에 응용 수리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는 무난하였다. 뭐 그렇게 어려웠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때까지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일상 나오듯이 배치, 명제, 뭐 논리 문제가 눈에 띄었다. 조건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올 거 딱 정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중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후기들을 살펴봐도 이때까지 다른 후기들을 살펴봐도 뭐 지문은 대부분 한전 지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피드력이라는 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또 나오죠. 어간어미, 어법 문제, 맞춤법, 한자. 여기서 이제 한자라는 거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냥 어휘 문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이제 평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수능 국어다. 그러니까 NCS가 아니라 그냥 비문학인 거죠. 그 다음 또 살펴보면 이제 수리. 여러분들의 적이죠. 수리는 이제 응용 수리가 4문제는 선 넘었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 수리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런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왔다. 사실 저거 연산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도표 같은 문제.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1분 이내 푸는 수리 문제였다. 난이도가 높았다는 건 아니겠죠. 요 평이 나왔다는 건. 사실 뭐 2분만의 평일 수 있어요. 이건. 이게 느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산이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정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에서 수리해서 지금 보면 후기들이 그냥 기존에 나오던 대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후기를 남길 때 어떻게 남기시냐면 내 뇌리에 딱 스치는 거, 눈에 딱 띄는 거, 이거 좀 특이한데 못 보던 건데 이런 걸 후기로 많이 남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남기는 게 이런 후기인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다른 기관들에서는 많이 안 내잖아요. 그런데 저게 딱 눈에 띄니까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그냥 나머지 문제는 독해 문제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늘상 보던 거니까 별다른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평이한 독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리가 응용수리 비중이 높았다라고만 거의 평이 있어요. 이 말은 즉슨 그냥 나머지는 그냥 평이한 필세 자료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거의 언급이 없어요. 후기들을 살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죠. 보통 이제 봉투 모의고사 논리 문제 나오고 필세 문제 나오고 조건 문제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평이한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간단합니다. 의사소통은 그냥 독해죠, 독해. 근데 이 독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NCS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건 최소 2주는 해야지 실력 향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할 거는 기본기 좀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문이 한전 지문이 많기 때문에 한전 지문 그 내용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공공기관에서 관련 지문을 낸다고 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이 내용에 익숙하면은 당연히 독해 속도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CS 한전 공부를 하실 때는 한전 모의고사 책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배경 지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어법, 어휘가 나오는데, 이 어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그러니까 요즘 더러 기관들이 어휘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용어를 못 알아듣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넣어달라, 이런 요청을 기관들에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법도 마찬가지. 이거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봐도 사실은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이제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으로 내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좀 어렵게 내서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기준으로 내기도 하는데 그 범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얘들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하기에는 이제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공부할 게 없죠. 뭐 국어 사전 보실 겁니까? 그러니까 어법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저 정도는 이제 빈출만 보는 거죠. 뭐 속담 사자성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는 그냥 시험 직전에 보는 거예요. 빈출들만. 어디까지 공부할 겁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은 독해력을 키우는 게 답인 거죠. 배경 지식하고 요거는 시험 직전에 보는 거고. 그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 응용 수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비중이 이제 만약에 요번에 쳤던 고졸 시험처럼 나온다면 엄청난 비중이죠. 근데 응용 수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적 업이 가능해요. 조금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풀었던 감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수학 볼 건 아니죠. 사실 중학교 그 수학 문제집을 보면은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NCS에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교 수학을 볼 건 아니기 때문에 NCS에 이제 특화된 NCS 응용수리 책을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좀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으니까 이거 응용수리가 막 꼬아서 나오면 사실은 또 편차가 심하거든요. 풀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응용수리 많이 꼬아서 내면은. 그리고 푼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예 안 건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만큼만 하는 게 답입니다. 응용수리는 빈출, 유형별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푸는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내가 봤던 유형, 초면이 아닌 유형들을 골라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은 아마 자료 해석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막 스킬 같은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초이신 분들은 NCS 자료 해석 문제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요령이 있고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공부하시면은 그냥 양치기만 하고 효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푸는 방법, 접근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근법 배우고 그 접근법을 갖다가 활용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 짧게는 일주일, 좀 권장하는 건 2주 정도를 갖다가 두고 공부를 하시는 거. 일주일은 뭐 스킬 배우고 일주일은 이제 활용해보고 이 정도는 이제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 조건 선택 문제, 요것도 푸는 요령이 있어요. 막 조건을 가지고 조건에 해당하는 걸 골라내는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접근법이 있고 그걸 트레이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다음에 논리 퍼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거짓부터 시작해서 명제, 그다음에 좌석 배치, 원형 테이블 배치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제집에서. 근데 이걸 막연하게 풀면 안 돼요. 푸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이게 사실 논리 퍼즐 문제는 인적성 시험에 기존에 뭐 GSAT나 SKCT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던 유형이잖아요. 엄청 오래된 시험이에요. 엄청 오래된 유형이에요. 그래서 파해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해법을 배우는 거,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모르고 풀면요, 내가 맞춰도 왜 맞춘지 모르고 틀려도 왜 틀린지 몰라요. 그럼 공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이건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어렵지도 않아요. 금방 배우면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듈형 같은 거, 모듈형이 있는데 모듈형 사실은 이제 저것도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문제 해결 모듈형 어디까지 볼 겁니까? 엄청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휘, 어법, 의사소통에서 마찬가지로 암기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시험 직전에 보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빈출들만 얼마만큼 볼 거예요, 저걸.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 자원관리는 제가 보통 NCS 수업을 할 때 따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원관리에서 흔히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매뉴얼 나오고 이거 읽고 푸는 거. 그거 독해죠,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의사소통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자료에서 나와요. 뭐 펴보고 계산하는 거나 인건비 계산하고 뭐 예산 계산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수리잖아요, 그냥. 어차피 수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NCS가 내년에 개정되면서 그 자원관리 과목이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들이 봐도 그런 거죠. 지들이 봐도 이 과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 해결 수리에서 그냥 흔히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공부해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듈형. 그러니까 자원관리에서 좀 특이한 게 모듈형인데 한장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것도 암기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이제 빈출 정도만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딥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유형들인 거예요, 저건. 모듈형만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게 점수 비중이 더 큰 건데. 그래서 베스트 플롯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 4주 전부터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 한 달 전을 딱 두고 들으신다면은 요거 독해 자료에서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CS를 어떻게 푸시는지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푸는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고 활용하는데 활용하는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논리 퍼즐, 요거 푸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하고 요게 이제 3주 전부터 진행이 되고 응용 수리는 생각보다 이제 빈출 유형들만 그러니까 중정도 난이도 정도만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전부터 그냥 집중하는 거죠.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잡아야죠, 저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 전쯤에는 영원히 실린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모듈을 한다든지 어휘 한다든지 어법 한다든지 그런 거 암기 과목에 집중을 해야죠. 왜? 암기는 직전이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암기 과목 보통 시험 직전에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지금 나는 들은 지 2주밖에 안 됐다. 2주밖에 안 남았다, 지금. 그럼 어떻게 2주 동안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상 이거 2주 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가 남았다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좀 빠듯하게 잠 안 자면 되죠.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일주일로 줄일 수,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을 줄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요거 세 가지를 이제 기본기는 내가 가진 걸로 일단 하는 거고, 저거는 이제 좀 그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 정도. 이거 푸는 방법 좀 배우고, 난이도 좀 쉬운 거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응용 수리 요거, 암기하는 거, 요 기준으로 그 일주일로 줄여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만약에 3일이 남았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건, 저도 해결을 못해요, 이건. 어쨌든 뭐 한 4주 전부터 준비하는 게 베스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강의에서 많이 다룰 게, 강의 구조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전반부 강의가 NCS 기초 강의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의 빈출 유형들이 있고요. 다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다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정답률을 높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강의에서 다 다루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나오는 이제 빈출 유형들 해가지고 진짜 고르고 골라서 딱 압축시켜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 강의에서 다루지 못하는 기본적인 스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배우시고 싶으신 분은 또 제가 9월 중순에 NCS 비출 유형만 따로 필살풀이법만 모아가지고 스킬북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최종 편집 중이고 책 출간 예정이에요. 요거 이제 사서 보시고 그다음에 강의도 들으시면 어떨까. 사실은 NCS는 기본 강의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들이 보면요, 전부 다 모듈형만 알려줘요. 이거 암기 혼자 하면 되죠. 푸는 스킬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 어쨌든 이 강의도 이제 한전에서 필요한 스킬들 압축해서 전반부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중후반부에 이 스킬들, 배운 스킬들을 쓸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킬을 배우기만 하고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실컷 우리가 한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스킬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스킬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요. 이때까지의 경험상, 이제 후기들상 이미 나올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갑자기 이게 또 더군다나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채용이잖아요. 그럼 나올 건 정해져 있어요. 문제 기조가 크게 바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순서 그대로 그냥 커리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갑시다. 우리 송배전 하러요. 출발해 봅시다.